안녕하십니까. 2021년 코카카 문예관 운영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도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문예회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현장에서 닥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고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문예회관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시의성 있게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문연의 이승정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카카 회장 이승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예회관 기관장 여러분, 또 종사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과 고생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코카카는 국민 문예회관 예술인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진흥을 선도하고 지역 문예회관을 위한 코카카가 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코카카 브랜드 정립, 조직 개편, 신규 사업 확보 및 기존 사업을 혁신하였고 코카카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코카카는 앞으로 문예회관 기관장님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코카카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문예회관 운영 세미나에 좋은 의견과 바람을 이루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문예회관 관계자와 예술인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우리 코카카가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 맡아주실 문옥배 공주문예재단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정 토론을 맡아주실 이승필 GS칼텍스 예울마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정 토론 함께 해주실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님 발제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예회관 중장기 운영계획 필요성 관악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관악문화재단의 차민태입니다. 문예회관은 사실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마다 그리고 기관 어떤 운영 방식, 기초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또 지역 정치적인 어떤 여건들이 다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문연의 중장기 운영계획 주제 세미나는 문예회관의 그런 공통적인 모습들을 서로 토론하고 또 그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두 분 교수님 앞에서 또 두 분 대표님 앞에서 제가 첫 발제를 하게 되는 부담이 좀 있는데요. 저희 관악문화재단은 2년이 이제 간 넘은 신생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저희 관악문화재단의 첫걸음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고민과 토론의 시간이 어떠했는지 좀 소개하는 마음으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제가 원고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한번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호의 정의상에서 마에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정의가 되어 있다. 특히 제38조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보시면요. 5항의 1호부터 7호까지 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문예회관의 그런 지원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6호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한문연에서 이제 주력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는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전국에 분포한 그런 문예회관에서도 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소결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예회관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서 한문연을 통한 국가지원 수혜가 가능하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광역에 혹은 기초의 지자체 등에서도 설립 주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한 지원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2020년도 문예회관 운영 현황 조사를 한문연에서 이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관연도로 저희 256개 문예회관의 특징을 보시면 약 36.3% 가장 많은 퍼센트가 2000년대 개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90년대 69개, 10년 이후에도 6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운영 주체의 특성인데 실제 256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지금 50%가 넘는 53.5%, 137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다음으로 재단법인이 77개로 됩니다. 그 다음 공기예배 형태도 있고 광역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예회관이 기초에서 직접 운영해서 이런 그 재단의 형식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보시면 담당 업무별 인력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인력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43.3% 1122명이 무대 기술 인력으로 실제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인력들이고요. 다음으로 공연사업 인력 24.2% 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데이터만 보더라도 문예회관이 실제 시설 운영에 중심으로 좀 볼 수 있고 어떤 주민 참여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기술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재정 현황입니다. 문예회관의 재정 규모 현황은 사실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이 34.8%로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10억에서 50억이 44% 정도로 순위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항목별 수입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중에 문예회관의 전국의 문예회관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실 81.7%가 공공지원금입니다. 아마 이런 오늘 이 자리를 열어준 한문연과 같은 그런 공공의 지원금이 가장 많다. 그래서 7,018억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가 자체 수익이 11.1%, 뭐 후원금, 기타 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법에 근거한 중장기 운영 계획도 또 요구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사업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 내용을 보셨고요. 이제 지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예회관 중에서 예산 중에 64.5%가 공연 사업 예산으로 가장 그 공연 쪽 비중이 크게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축제 예산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자립도를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재력 자립도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이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13.7%다.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서울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34.1%고요. 가장 낮은 것이 전남으로 20개 문예관의 자립도 평균이 5.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여부도 저희 한문연 조사에 나와 있는데요. 47.7%가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혹은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없음 혹은 무응답이 소수견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3-1, 3-1-1 수립 여부를 이제 세부 내역별로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가 부산에 있는 문예회관 11개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보았다 했다라고 한 것이 72.7%. 다음으로 광주가 7개 중 5개, 경기가 44개 중 31개가 수립을 해보았다 답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좀 수립을 해보지 않았다 이런 좀 평균 낮은 데 곳이 전남 지역이 21개 중 6개만 수립을 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표에서 좀 하단에 보시면 이 내용이 좀 해석이 재밌는데요.
운영 주체로 한번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자치단체 보시면 137개 중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본 곳은 39개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서 재단법인 77개 중에 63개가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더 못 했습니다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 출연 기관 이런 공공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제 가능한 수가준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운영권이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중장기 그 계획의 필요성을 재단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결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좀 이때까지 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문예회관은 공공지원금, 그러니까 곧 세금을 통해서 운영을 되며 재정자립도 역시 매우 낮다. 평균이 13.7%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의 문예회관이 수립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재밌는 것은 재단법인인 경우가 퍼센트가 상당히 높더라라는 거고요. 좀 작은 글씨로 좀 해놨지만 나중에 추후에 혹시 한문열에 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데 재정자립도 외에 재정자주도도 한번 좀 조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재원 사업면의 어떤 자주권이나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문예회관이 재정 여건이 어떤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예, 이제까지 이건 문예회관의 관점에서 한번 저희 문예회관을 본 거,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국가관리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저희가 아는 뭐 문체부 혹은 기재부, 문체부의 어떤 산하기관, 한문현의 관점이 어떠한가지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 중장기 운영 계획의 필요성을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제가 좀 본 것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그래서 뭐 경영이나 산업적 관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봤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으로 볼 때는 경영 전략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뭐 사업 계획 수립하실 때 많이 검토하시는 뭐 수합 분석도 하고 뭐 여기 보시면 5포스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뭐 민간에서 뭐 3C 분석, 뭐 7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사업 단위,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유니트의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산업 구조 분석을 하고 경쟁사나 자사 분석. 저희가 아마 문예관에서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내부적인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뭐 가족 극장을 표방하는지 아니면 청년 극장을 표방하는지 뮤지컬 극장을 표방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제 구매 그 핵심 구매층이 어딘지 이런 전략들이 이제 중장기 운영 계획의 필요성 중에 하나다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보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경영 전략 관점이 이제 한문현 같은 그런 그 기관 혹은 문예회관들의 각각의 그 시설들의 필요에 의하다면 지금 이 부분은 국가 관리적인 관점인데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 저희가 여기 뒤에 있지만 경영평가처럼 보통 민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지 마켓쇼, 수익률 같은 경우로 시장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데 공공은 것이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효율성을 높인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복수의 대리인을 선정이 경정시키거나 대리인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신호 발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뭐 중장기 운영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많아진 뭐 정보 공개, 뭐 알리오 서비스에서 포털도 생기는데 이런 내용으로서 좀 이렇게 같은 동일 유사 역할을 하는 기관 간 견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중장기 운영 계획이 또 그런 면에서 이거에 대한 좀 필요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실제 경영평가를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그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일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자체 아까 속한 139개 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문화재단 내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11조에 이제 뭐 그 성과 계약 내용이 있고 실적의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기시고 하실 텐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 출연기관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평가 지표만 보더라도 지속가능 경영 25점에 리더십에 해당하는 12점에 해당해서 여기서 전략 경영이 약 6점에 해당하는데요. 중장기 및 주요 사업 계획이 4점으로 정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그 공주문화재단의 문옥배 대표님이나 저나 똑같이 이런 지방 출연기관의 실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저희 같은 재단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최근의 추세로 제가 좀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저희 잠깐 대기하면서 문화도시 이런 정책 사업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시민 참여, 자치적인 어떤 정책의 수요 그런 그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 측면인데 이제까지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재원 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았다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정책의 효과성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론 이제 플래닝 시어리라고 해서 계획 이론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계획이 국가, 사회, 도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의 정당성, 계획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보호가 중요하다. 그다음 최적의 계획안 수립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의 실행을 통한 사회구조 개선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래닝 시어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좀 이렇게 이론적 근거가 되는 학자가 하버마스의 어떤 공론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참여적인 계획들, 그래서 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토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획의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하시는 내용들인데 목표의 설정,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가능성이 중요하다, 목표 간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계획이론에서 말하는 계획의 목표의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상황 분석 및 미래 예측이라고 해서 그 실행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어떤 뭐 조직 문화라든지 혹은 구청과의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그 당시의 특성이라든지 또 계획 대상에 대한 분석, 뭐 시스템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대안 설정 및 평가.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비용 편익 분석 이건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정성적인 내용. 그래서 좀 전에 다시 환기시켜 보시면 그 경영평가 들어가는 중장기 내용이 경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집행 단계인데 저는 사실 계획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단계별 결과를 완료 수정 보완함으로써 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부분 적자화라고 해서 서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PDCA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완료를 통해서 그 계획을 계속 보완 수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내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의 주체, 관리의 주체가 그 주체였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 학자분을 소개시켜서 좀 소개드리면서 이걸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갑자기 이분 교수님 교수님이신데 저희 국가처럼 보기인데요.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래닝이라는 계획, 플랜과 플래닝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분은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이라는 행위에는 독재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각 지역에서 문예기관에서 근무하는 혹은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지역의 큰 문화 권력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그 플래닝, 그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것들을 실제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만 실제 그것들은 또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이 모더니즘 그리고 메티스라는 그런 개념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겁니다. 공식적 계획은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소개를 드리는 말씀이 이분이 그 하이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공무원 같은 저희 공공기관 저희는 사실 한문현이나 문예기관에 간 분들은 공무원이라 생각은 안 하실 텐데 어쨌거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좀 어떤 절대적인 신념이랄까 그 방향성이 좀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메티스는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식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이분이 사례로 든 것은
수영에 내가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빠져 죽을 상황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너무 책까지 내고 되게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강가에서 살면서 수영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를 구조를 요청하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당연히 후자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제 메티스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결로 세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중장기 운영 계획은 개별 문예 회관과 자원 배분의 주체인 중앙 지방 정부의 필요에 의해 수립되기도 한다. 다만 최근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시민의 주도적 참여 추세와 중장기 계획 간의 경직성, 중장기 계획을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충은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뭐 적으면 3천만 원, 많으면 5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실제 구성원들이 잘 모르거나 사업을 할 때 인용을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경직성 때문에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적 정화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제가 그냥 좀 고민해봤던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희 관악문화재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본부 6팀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이제 정기주 기준으로 총 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 도서관이 좀 되게 아주 활성화된 그런 지역인데 도서관 조직을 또 그 문화재단의 어떤 시설들과 같이 해서 이제 그 문화재단으로 2019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00억이 좀 넘는 규모고요. 조직 구성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들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는 예술진흥팀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관악재단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평생학습 센터들의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 창작이나 생활문화 등의 어떤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비전 전략 체계들을 먼저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개별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관악아트홀이 문예회관인데요. 관악아트홀의 중장기 계획과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뭐 저희 수합 분석을 했고요. 원래 이제 수합 분석은 그냥 SWOT가 아니라 이게 수합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해서 교차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런 좀 현장이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7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이고요. 실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예술 교육과 더불어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니즈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중에 20, 30대가 20만 정도 되는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라서 이걸 전통적인 문예회관의 그런 프로시용 공연장에 다 담는 것도 되게 좀 니즈가 있는데 실제로 그 공연장을 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크고 작은 공연들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연장 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거고 관악아트홀의 정의를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설로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이 도서관이 건물이 아니고 공연장도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 이제 뭐 핵심 가치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전략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부터 비전 4대 전략 방향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캐스케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정렬을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관악문화재단의 비전 하우스의 개념들을 이제 중장기 관악아트홀의 중장기 운영 계획으로서 이렇게 좀 수립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통계, 문헌, 벤치마킹 분석을 좀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 시설이나 예산 인력 프로그램 또 관악구 전체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사 사례도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답사도 해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뭐 FGI뿐만 아니라 이제 정량 설문조사도 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적확한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실제 중장기 운영 계획에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상당히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상당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뻔히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담아야 되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계획은 주민 수렴 의견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좀 세워서 그러니까 1년, 2년까지, 3년, 4년까지, 장기 5년 이후까지 좀 세부했고요.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저희 핵심을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의 참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장기 운영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좀 서울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아트 센터로 성장해보자라는 게 저희 주민들과 저희 직원들이 만든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양적으로 좀 되게 거대하고 뭐 고급적인 그런 공연장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들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그런 커뮤니티 아트 센터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개년부터 저희 2025년까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해서 미디어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거를 좀 아까 부분적정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중간에 포즈를 둬서 의견을 들어서 좀 그 공연장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뭐 제가 부족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중장기 운영 계획은 공공 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재정 여건상 이 공공 지원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수립하는 게 유리한 면이 상당히 많다. 다만 관리자 중심, 이 관리자는 사실 문체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공공기관 시설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중심의 정량적인 목표 대비 성과 달성 방식보다 보통 M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매니저먼트 바이 오브젝트. 그래서 이 방식보다 문예회관 운영에 예술인과 시민의 참여를 점증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과 지속 가능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발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차민태 대표님의 그 발제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문예회관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필요성을 보여주셨던 점도 다른 기관에서도 중요한 어떤 참조사항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관악문화재단의 사례가 소위 말하는 다양한 뭐 예술 창작 사업이랄지 생활문화나 문화도시 거기에 도서관까지 운영하시는 소위 요즘 그 문예회관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을 먼저 수립하시고 나서 각 시설별로 필요로 하는 중장기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계신 그런 상세한 과정들 소개해 주신 면이 우리 현장에 계신 또 우리 문예회관들이 특별히 더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주문화재단 문옥배 대표님의 두 번째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인 공공문예회관 발전계획 필요성과 수립 방향을 발표할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옥배입니다. 먼저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우리 이 문예회관 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죠. 먼저 우리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어떤 기관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부 문화예술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관들을 보통 법정법인 또 유관기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법정법인은 개별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 목적, 역할, 사업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관의 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술인들에게 문예진흥기금으로 잘 알려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사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법정법인들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이 관계 법령에
그 법정 법인들의 설립 목적과 역할, 사업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예관연합회는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균형 발전, 상호협력 증진, 예술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다가 191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해서 법정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 및 기관의 발전 방향, 발전 계획, 수립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문화예술 각 분야의 법령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문화예술 발전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몇 예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해서는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해서는 정부는 5년 단위로 문화예술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는 지역문화예술 교육계획을 역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전국은 5년 단위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는 5년 단위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3년 단위로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문학진흥법에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학창작 환경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매년 문학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과 또 환경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의 경우도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정부는 미술관 진흥 기본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는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경우는 지방출자 출연법에 따라서 매년 기관 경영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경영 평가 지표에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들은 이 지표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연예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연법에 따르면은 정부는 공연예술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공연예술 진흥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는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전국 지자체에 있는 문예회관, 공연장들도 공연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 의하면 전국 공연장의 약 50%가 공연장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단에 대한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연장 발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재단 발전 계획 내에서 한 영역만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해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공연장 발전 계획은 이렇게 고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우리 한국문예관연합회 그리고 지자체의 산하의 문예회관은 공연법에 의거해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연예술 발전 계획 또는 공연장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예관 발전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각 법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전 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될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법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공연법 제3조 공연예술진흥계획, 기본계획 수립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연예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공연기획,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미술, 무대음영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 장려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공연법에 따른 그 시행령에서 제2조의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도 공연장의 재예방 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흥법의 경우는 살펴볼까 합니다. 문학진흥법 제5조 문학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따르면은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꼭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흥의 기본 방향, 그리고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거, 문학 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사항, 문학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학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문학진흥 국제 협력 해외 진출 관한 사항, 그리고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처럼 문화예술 분야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공연 분야와 가장 유사한 경우로 공연법과 문화진흥법이 가장 근접한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 발전 방안 수립은 물론 연구자에 의해서, 즉 연구 영역을 맡은 연구자에 의해서 그 내용 체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문화예술 관련 발전 계획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록될 것입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현황 조사 및 진단이고 2부는 문예관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부는 크게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지역 공연예술 현황 및 환경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문예관의 현황 및 진단입니다. 지역 공연예술 활동 및 현황 및 환경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일반 현황과 그리고 지역의 공연 자원 그리고 공연 환경을 진단하고, 지역 공연예술의 활동을 현황을 살펴보며 시민의 공연 향유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합니다. 문예관 현황 및 진단에서는 기획사업의 현황 분석, 인력, 시설, 재정 현황 분석, 경영관리 현황 분석, 그리고 고객관리 현황 분석 등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부의 문예관 발전 계획은 문예관의 기본 방향과 기획사업 고도화 계획, 인력 전문성 제고 계획, 홍보 마케팅 전략 고도화 계획, 관계 개발 및 관리 고도화 계획, 시설 개선 계획, 경영관리 고도화 계획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 관련 발전 계획서를 적용한다면 1부는 지자체 및 문예회관의 현황 조사와 진단 분석을 하며 2부는 그에 따른 대안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문예회관 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부 현황 분석에 꼭 포함해야 될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현황 분석에 빅데이터 조사 분석을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현황 분석에서 빅데이터를 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발전 계획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그리고 또 현장 문예회관의 그 회원들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계획은 소수로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빅데이터 조사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객의 공연 정보 취득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객의 공연 예매를 위한 사전 공연 내용 검증이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객의 티켓 예매가 현장 발매가 아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의 홍보 마케팅 전략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조사 분석은 문예관의 회원이 아니어도 일반 시민이 어떤 공연에 대해서 문예관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예관 발전 계획이 있어서 단순히 문예관 회원 대상이 아닌 그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공연과 문예회관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설문조사 외에 온라인을 통한 빅데이터 조사가 보다 현실에 맞는 조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문예회관은 지역 대표 문화 거점 공간입니다. 문화 현장 최전선에서 지역민과 만나고 시민 공연 향유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연예술 발전, 시민문화 향유 제공 차원에서 꼭 발전 계획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수립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문예회관연합회는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공연정책 수행기관이자 공연 사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지역문예회관에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한문연은 정부와 지역문예회관, 민간공연단체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정부 공연 및 공연장 정책은 지역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공연 현장인 지역문예회관을 통합하는 한문연의 발전 계획이야말로 공연 정책의 중심에 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문예회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지역 공연 현장의 현황을 제공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문연의 발전 계획은 현장 중심의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문예회관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계획한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회관 중장기 발전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문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은 국내 공연예술의 창작과 제작, 유통 등을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공연 활성화와 지역 간 공연 균형 발전을 위한 문예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전문성 부족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지역 문예회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하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한문연의 목적 달성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사업체계, 재정 확보 등의 고도화 개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회관은 발전 계획을 통해서 지역문화 공연장에만 그것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연장의 정책사업 수행기관인 한문연의 현장 중심의 발전 계획과 관계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회관의 발전 계획 그리고 우리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발전 계획 상호 보완적이고 관계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로 공공문예회관의 발전 계획과 관련한 문옥배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공연예술 생태계 전반의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화예술 분야 법정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접근을 통해서 문예회관을 공공문화시설로서 그 역할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각과 접근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앞서 우리 관악의 차민태 대표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한문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떤 국가의 공연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개별 문예회관 현황과 관련한 자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겠다는 그런 중요한 지점들을 강조해 주신 것이 또 제가 가장 또 인상 깊게 들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발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뭘 고민하고 있어? 한문현에게 물어보시오! 한문현이 다 알려드릴게요.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카네기홀, 바비칸 센터, 스칼라 극장 같은 아트센터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대구문화예술회관, 제주문예회관 등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문예회관 220곳이 한문현에 가입돼 있답니다. 한문현은 지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문예회관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입니다. 엄마 아빠와 공연 관람 데이트를 하고 지친 날엔 전시회에 들러 마음의 여유를 찾고 문화예술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상 속 특별한 문화예술을 실현하는 일. 이처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현은 전국 방방곡곡 누구나가 어디서든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적 삶을 지향합니다. 이젠 아셨죠? 여러분의 문화예술 생활을 함께하는 한문현. 한문현 홈페이지에서 전국 문예회관의 풍성한 공연 전시 소식을 확인하세요.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좋네 한문현이 춤을시고 2021 코카카 문예회관 운영 세미나 발제에 이어서 토론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예울마루 대표님과 최준호 교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호남 제주 지회장을 맡고 있는 제스카 예울마루 이승필입니다. 두 분 그 발제를 들었는데요. 아주 실용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차민태 대표님이 잘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문옥배 대표님은 저희 한문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그 분이신데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큰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발제가 충분히 우리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 계획 수립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잘 짚어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계획인데요. 우리 문예관에 있는 모든 그 관계자들은 사실 우리가 가진 다른 기관과 다른 가장 큰 강점이자 또 우리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문예관에 하드웨어가 있다는 겁니다. 홀을 가지고 있거나 전시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데요. 사실 아까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90년대 또 2000년대 그리고 최근 10년 안에 그런 문예관들이 많이 생긴 걸로 말씀을 해주셨듯이 문예관들이 지금 어떤 건 30년 되기도 했고 어떤 건 20년 또 최근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된 문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문화 향유나 문화산업 미래를 위해서 사실 노후화된 문예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10년 주기로 전문가들은 문예관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기준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 문화예술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연장 관계자들이 모두가 뭐 잘 아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노후화가 있습니다. 자재나 구조나 설비가 노후화돼서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두 번째는 법적인 노후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이 바뀌면 우리 문예회관 건축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법이 이렇게 개선되면서 우리 문예회관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에 처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노후화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기능적인 노후화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그런 노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공연장을 바꿔야 하는 사회적 노후화가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겠죠. 당연히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런 리모델링, 먼저 첫 번째 그 리모델링, 하드웨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 좀 국내외 사례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드러났는데요. 하나의 트렌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외 유명 공연장들 보면 대체적으로 공연자와 관객의 편의성을 존중하고 대형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관객의 객석 수를 좀 줄이면서도 공연 관람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다목적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나 함부르크 엘브 필하모니나 싱가포르 에스플래네이드 해변극장 등 모두 다 복합문화센터를 지향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공연장의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는 메인 공간하고 이제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서브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개편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 전체 약 452곳으로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 13.7%, 연간 평균 수입액 24억 8천만 원, 공공지원금 포함해서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요. 민간 시설에 비해서는 사실 지자체의 경우는 매우 낮은 자체 수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공연장들의 이렇게 효율적인 장점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계획 속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연 전시의 컨텐츠나 운영 효율성이나 특히 고객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휴머웨어적인 계획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사실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리더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체 조직의 그 방향들이 달라지듯이 이런 휴머웨어적인 계획을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지금 이거는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발제자의 자료하고는 좀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행정지원 인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년 공연예술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인력들이 사실 우리 문화예술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문화예술 인력들을 전문성을 더 보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나 문화예술 콘텐츠가 이렇게 미디어 환경들이 바뀌면서 그런 전담 인력들이 더 양성되어야 되고 더 전문화될 필요성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문예회관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객도 있지만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지자체나 또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이 있고 또 우리 문예회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렇게 스테이크홀더들을 잘 서로 그 네트워크를 잘 맺고 서로의 관계를 잘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이해하게 되면 일들을 다 도와주고 서로 협력할 수가 있지만 서로 관계가 소원하고 좀 껄끄러워지면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우리 한국 사회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네트워크 관리들을 하는 계획도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또 참여해서 이런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전략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하루 외부로 나가서 하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했습니다만은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런 네트워크 관리 계획이나 또는 일들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들 중심으로 토론문을 대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의 최준호입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회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본질적으로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문화회관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광역시냐, 인구 20만 내외냐, 소규모의 기초단위냐에 따라서 기능이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서 꼭 생각해야 될 건 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일반 문화공간이 아닙니다. 공연예술 전문 공공공간으로서의 문화회관입니다. 몇 가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문화회관 내 여러 가지 사업과 그 부서들은 어떤 유기성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어떤 자율성, 그 외부와도 함께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떤 협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문화회관, 민간 예술단체, 시민들 등등 장벽이 없이 어떤 협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표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을 벗어나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제가 던지는 키워드입니다.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고 반드시 제일 처음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 극장에서 공연 또는 전시되는 예술가와 작품과 관객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예술을 왜 하는 전문 공간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여러 가지를 다 구성하는데 다 다른 환경에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결국은 공연 예술 창 제작, 공급, 배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객들의 수용의 사업장이죠. 그리고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분석이 나와야 되고 장단점 및 근거가 도출이 돼야 발전 계획이 가능한데 과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료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훅훅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공연 제작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작된 작품들은 유통되고 있는가, 과연. 누가 1차적으로 공연 작품을 구매하는가. 대관에서 기획으로 운영의 방향을 조금씩 옮겨가지만 도대체 어떤 작품을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계획은 있는가. 공연장은 창작과 수용의 매개이면서 동시에 작품 공급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누가 창작하고 공급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연장은 민간 극장과 어떻게 다른가. 공공극장은 창제작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가. 관객의 확대를 위해서,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던지지만 상당히 많은 대관 중심의 기형적인 공공극장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또 저렴한 대관료로 좋은 극장을 제공한다라는 지원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극장들이 많습니다. 어디에서도 극장의 예술적인 지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문 예술 공간입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이나 문예관들끼리 만든 공연 작품도 전국을 돌면서 1년, 2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급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술가들이 그냥 알아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들은 아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무슨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예술가 개인에게 제작이 매달려 있고 작품 창작에 성공해도 작품 판매 가능성도 알 수 없는 그런 유통의 길이 막혀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문예관이 200개 넘게 있다라는 현실하고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예술가 단체들이 완성도 있는 공연을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으면 공공극장들은 그들과 함께 더 좋은 작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공공극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연의 기회가 열려있고 확대되고 그 다음으로 민간 극장에서 그들이 장기적으로 갈 일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민간 예술가 단체들도 미래를 계획할 수 전혀 없고 그들의 컨텐츠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극장도 과연 예술 작품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문예관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예술적 특성과 지형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도 이런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슬픈 예를 들어보면 어디에도 예술 감독이 없습니다. 예술 공간인데 예술 감독이 없다. 그 공간은 뭘 지향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 공공극장이 실현할 역할이나 지역예술단체와의 협력이나 공동제작 참여 등등등 구체적으로 가능성들을 쭉 제가 그 자료에 써서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제작을 하려면 하우스 프로덕션만 매달립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는 그거 1년에 몇 개 못합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결국은 좋은 예술 단체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획이 극장의 색깔하고 맞아야 될 어디도 우리 극장의 예술적인 색깔과 맞는 단체이기 때문에 끌어들인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기 힘듭니다. 그런 단체들이 극장하고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면 예술단체 개개인이 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은 좋아집니다. 공공극장이 키운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이 전국에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장들끼리 유통할 내용도 많아지고 관객들은 거기 공연은 막이 내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그 공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공연에서 나온 문제들을 또 일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가 이제 자료 안에다가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예술가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수용해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 극장은 극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공동 제작을 하고, 공동 기획을 하고, 공동 구매를 하고, 또 공동 배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각각의 열악한 사정들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성 얘기를 한 거고요.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방방곡곡 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작품이 공급되어야 훌륭한 작품이 더 좋아집니다. 저도 연출을 하지만 작품은 관객을 만나면서 좋아지는 것이지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이유는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관 일회성으로 방방곡곡 사업을 하는, 말하자면 배급 사업을 합니다. 배급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매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사실은 문예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방방곡곡의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방방곡곡의 사업이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문연이 맡고 있는 국가 정책의 실현이죠. 공연이 살아서 더 많은 관중들이 전국 곳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예술가들은 또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면 한문연 사업으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매개했을 때 그것이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서 많은 문예관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정책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니 부디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매개하는 어떤 사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쭉 제가 써놨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은 하되 그 중심에는 극장이 있어야 됩니다. 극장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예술가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예술가들이 또 지역사회로 어떻게 가고 상주단체를 둔다면 그들의 특성은 어떻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기 때문에 또 관계 개발을 위한 목표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유기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관계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됩니다. 문화도시 사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시민예술활동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교육하고 발표할 기회가 제공되면 자연스럽게 극장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중에 극장에 맞는 것이 극장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관객으로 확대되는 일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지역예술축제나 지역 행사에 문예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극장의 색깔이나 전문성이 그걸로 인해서 극장의 매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데인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극장을 중심에 두십시오.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다. 관객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일은 필요하다. 그래서 행사 중에 어떤 부분을 스스로 개발해내고 축제의 어떤 부분을 소화를 해내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현실이 사실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민주화를 동시에 문예관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 말은 전문예술이 다양하게 배급되는 것이 문화민주주의라면 바로 그 다양하게 배급된 전문예술, 훌륭한 전문예술이 시민들이 하는 생활예술을 활성화시키고 그들이 지치고 시간이 없을 때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지속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양쪽 간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계획이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사전에 신청하시고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종합토론 시간에 드리려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배정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셨던 질문들 2가지 정도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들이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관한 방향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할지 또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한문연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개별 문예회관들이 이런 식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로 또 모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문예회관이 뭐 하는 데인지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중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을 따로따로 굳이 나누지 않고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모신 4분의 이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이 종합토론 진행하고자 하고요. 사실은 우리 발제하셨던 선생님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좀 짧았던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을 조금 더 시간을 배정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하셨던 2분 관장님께서 한 말씀 더 정리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토론해 주셨던 대표님과 교수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제 지역 문화 현장이 재편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또 이렇게 공연장이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위축됐다는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축소의 원인을 다 그 공연장 탓으로 돌려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막 다운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연장이나 그런 문화재단, 문예회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역 자체가 쇠퇴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균형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고 이런 면이 있고, 두 번째가 좀 시설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관악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도서관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도서관이든 특히 문예회관도 보면 경쟁할 수 있는 그 컨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반 인들 입장에서 뭐 TV도 있지만 스마트폰도 있고 하다못해 넷플릭스도 있고 다 내가 찾아볼 수 있고 막 이런 형태라서 저는 그래서 다 같이 저희가 여기 그 문예회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뭐 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해당 지역만의 좀 특징, 그 다양성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 말씀 많이 들으면 책상에 딱 앉았을 때 실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해서 그냥 또 옛날 루틴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역만의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달리보기인데 그것이 유니크함과 이그조틱함이 되게 큰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옷을 꼭 비싸게 안 입어도 옷을 잘 입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액세서리도 잘 쓰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안양에서 어떤 질문 주신 분이 좀 그런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안양 아트홀 같은 경우는 사실 구도심에 있거든요. 그 평촌이나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이 아니라 명학 쪽에 구도심에 있는데 거기에 그럼 일반인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혹은 블루스퀘어에서 있는 그런 공연을 기대하며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있는 요즘에 뭐 빈티지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어울릴 만한 그 컨텐츠랄까요? 그런 공연들을 기획하고 아까 최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에게 또 교육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희가 전문가나 주민들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변화와 함께 고민해야 할 거를 말씀하셔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면 공공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호흡이랄까 그 리듬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문이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재나 조사가 충분해야 보이는 눈도 생기고 듣는 눈이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들었을 때 그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냥 절차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듣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거기서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현황 분석이 적확해야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적확한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게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번 같이 좀 토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공연 기획을 할 때 혹은 공연장을 운영할 때 기획을 할 때 너무 좀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해진 답들 혹은 잘했던 것들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보시고 의견을 듣기 시작하신다면 아마 그 지역 현장에 그런 답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문예회관 발전 계획은 현장 중심 그리고 국가 공연 정책과의 관련성 하에서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속의 지역 공연장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초 지자체에서요. 실제 그 지역 속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연 정책 그리고 한문연과의 정책 방향, 사업 방향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나 문화재단은 문예관 관련 세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지역문화예술 중단기 발전 계획 그리고 문화재단이 문화재단 중단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그 한 부분으로 공연장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문예관의 발전 계획이 문화재단이나 지자체의 문화예술 종합 계획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문예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경우에 문화재단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리고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 각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야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리라 생각됩니다.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발전 계획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전국 문예회관에서 수립된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문화회관의 발전 계획은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책이 국가 문예회관 정책에 실제 반영되는 기회가 될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 가지만 저는 오히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 있는 문예회관 종사자들, 문예회관 구성원들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넷플릭스가 하고 발전하고 또 미디어 환경이 발전하고 우리가 SNS 속에 포노 사피엔스로 살고 있지만 우리 오감을 가진 감동하는 현장은 그래도 그 프론트 그리고 극장의 플로어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바디를 가지고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절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 세울 때 우리 앞에 발제자님이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 지역과 또 자기 공연장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지방에서도 물론 세계를 생각할 수 있고 가장 글로컬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것을 다 우리 문예회관이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다. 다른 데서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데서 잘하도록 넘겨주고 우리 문예회관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한문연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우리 전국에 지금 224개 기관 아까 그렇게 나왔던데요. 있지만은 우리 회원사들도 다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 그 재정 자립도도 다르고 또 그 위치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한문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책 계획 또는 발전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그렇게 그룹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의 군 문화홀이나 군 회관 또는 시민회관 정도 뭐 그런 정도에서 서울하고나 또는 큰 도시, 광역도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춤형 중장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문에서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우리 그 회원사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한문연의 정책들도 이렇게 그룹화하고 세분화해서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 또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붐이 일어서 많이 생겼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굉장히 경계할 일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편의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예회관과 문화재단이 상생할 수 있고 또 시너지를 서로 낼 수 있는 것은 뭔가라는 것이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으로 흡수되는 경향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문화민주주의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전국 아주 벽지까지도 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공연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배급을 하는 일이 문화민주주의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문화민주화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생활예술, 생활문화 그런 건데 두 개가 충돌이 됩니다. 자, 내가 생활예술 하는데 피곤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시간도 없고 하면 버립니다. 생활예술 할 수 없어요. 그럼 정책이 없어져야 됩니까? 이때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좋은 예술들이
내 가까운 공간에서 제공되고 있을 때는 자신에게 새로운 격려가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 시기를 지나면 또 해야지. 자, 이게 문제는 지금 그 두 개가 하나가 실현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겹쳐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예술 행정의 가장 큰 적이 일반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점은 연극을 예를 들겠습니다. 10회 공연하면 매일 공연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관객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집중도가 높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산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응이 좋기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연의 호흡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집니다. 몇 회 하면서 그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만나는 예술은 관객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도 일반 행정에서 하는 지금 틀 보면 똑같아요. 제가 뭐 정책을 만들 때나 무슨 공연장의 중장기 발전을 계획을 세울 때나 뭐 생활예술 관련해서 뭐 할 때나 구도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도 달리 필요하고 공간도 달리 필요합니다. 그 다름을 좀 많이 찾아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예회관에 공연예술 공간으로서, 전문 공간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발전시키지 못하면 언젠가 예술이 사회에 쓸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 공간으로 전락해서 다 그리 갈 겁니다. 지금 상당 숫자의 위험성이 그리 되고 있는 점들이 보입니다. 예술감독이 없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게 꼭 지역의 특별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관객입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 일상의 관심사가 뭐고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가족의 구성원은 어떤지. 아이가 많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지역에서. 그럴 때는 가족극을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까? 그 가족극들이 이런저런 방식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또 다른 식으로 우리는 배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심하다. 굉장히 피곤하죠, 이동하고. 그럼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게 어떨까? 음악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안에서 섞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시 안에 많다? 그러면 일상이 다채롭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을 다룬 극들을 찾으면 돼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예술에 전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굉장히 뭐 저 혼자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얘기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획 세우실 때 그냥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종합 토론을 저희가 사전에 약속하고 좀 말씀드렸던 방식이 아닌 갑작스럽게 좀 그 계획을 변경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최준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는 이유, 사실은 문예회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고, 어떤 스킬로서 또는 무슨 정책의 방향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급급한 거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럼 이 공간은 무엇 하는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또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현장성이 중요한 공연 예술을 우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마저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술을 다시 또 그런 관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뭔가 나의 역할이 없는 것 같고 축소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많은 그 어려움들을 또는 절망감을 토로하시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방식을 좀 바꿔서 갑자기
그 질문의 형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깨고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또 다루어봐야 되는 어떤 그 문예회관 연합회, 한문연이라는 기관 차원의 고민들, 그리고 각 문예회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상황들 모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시의적인 자리로 마련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오늘의 문제가 항상 현장에서 풀어나가기 힘들지만 또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를 다시 근본적인 데서부터 성찰해보는 그런 시작이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연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사업으로도 어떤 회원 기관들의 그간의 행정적인 구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편을 준비하시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현장에 계신 우리 회원 기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달을 해주신다면 이런 자리들도 활발하게 마련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우리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치면서 또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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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